오늘은 성인간호 순환기계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순환기를 이루는 기관 중 가장 중심 기관은 당연히 심장이 되겠죠. 여기에는 심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요, 우리 심장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심장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혈관을 우리 관상동맥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요, 심장의 흐름, 제가 꼭 기억하면 좋겠다고 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기본간호에서 혈압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들 중요한 건데요. 자, 제가 여기 이거랑 요거랑 꼭 기억하자고 했어요. 전신으로 뻗어 나간다 해서요. 전신은 큰 혈관들이 분포되어 있어요. 전신으로 나가려면 큰 힘이 필요해요. 나갈 때 동네 산책 간다 해서 동네 산책을 크게 가는 거예요. 대동맥, 그 다음에 전신을 돌고 들어오는, 여기는 대정맥이 되겠죠. 그래서요, 제가 전신으로 피를 뿜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심장의 다른 곳에 압력들보다 압력이 높고요, 두껍다. 이게 좌심실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신을 돌고 들어오는 것이 우심방이 돼요. 이 얘기하면서 기본간호에서 중요한 혈압과 관련해서 자, 좌심실과 대동맥의 압력을 반영하는 거 수축기 압력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정맥과 우심방의 압력을 반영하는 걸 우리 이완기 압이라고 하죠. 이 차이는 당연히 맥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수축기 압과 이완기 압, 대표적으로가 120에 8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 중에 하나라도 140 이상이거나 90 이상이거나 하면 압력이 높은 걸 얘기해요. 혈압이 높다라고 진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요, 여기 고혈압 진단한다 하면 기준이 수축기 140, 이완기는 90이 되고요. 이거는 모성간호에서도 임신성 고혈압 기준과 동일합니다. 모성간호 나중에 영상을 올릴 때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임신성 고혈압은 모성에서 중요한 우리 기출 중에 하나예요. 임신성 고혈압이 잘 나온다 하는 거 대표적으로 3대 증상이 있어요. 부담이 너무 높다 해서 제가 얼마나 높아요? 고부담으로 높다. 그래서 고혈압, 부종, 단백뇨 순서로 원다 했던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때도 똑같이 혈압 진단하는 기준이 140에 90이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세한 건 나중에 모성에서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요, 고혈압을 진단받게 되면요. 일단은 약물적인 중재보다는 그 전에 비약물적인 요법들 먼저 선택하시는 게 정답이 많죠. 그래서 체중을 조절한다거나 식이 특히 저염, 저지방으로 먹는 것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요. 스트레스 조절하는 것도 먼저 정답으로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약물적인 요법들이 먼저 선행돼서 진행을 되고 그 이후에도 조절이 잘 안 된다 하면 이제 약물 요법들을 시행을 할 텐데 기초약리 아직 나가신 선생님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리에서요, 특히 항고혈압 약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끝에가 무슨 놀놀로 끝나거나 조신으로 끝나거나 미딘으로 끝나는 것들 대표적인 혈압약들 성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나중에 기초 약리도 제가 한 장짜리로 또 올릴 건데 그때 영상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나머지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동맥경화증은 혈관의 중막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며 그 내부의 길이 좁아진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여기 동맥경화증 중에서도 가장 드문 형태라고 해서요, 대표적으로 죽상경화증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큰 혈관들의 대부분 많이 오거든요. 큰 혈관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 그래서 죽그릇이 크니까 우리 큰 혈관에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혈관성 질환들의 주요 원인, 의병과 고혈압, 콜레스테롤 높은 것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순환기계에서는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은 무조건 아셔야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얘네는 너무 중요해서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자, 협심증 말 그대로요, 심장이 협소해진 거예요. 우리 왜 이렇게 공간이 좁아? 협소해라고 하는 거, 심장이 좁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상동맥의 혈류가 적어져서 심장 근육의 산소 결핍으로 일어나는 질병을 이야기합니다. 흉통은요, 보통 15분 이내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심근의 괴사는 없어요. 자, 심근의 괴사가 있는 거는 여기 심근경색증, 심근에 괴사가 있습니다. 우리 협심증은 없어요. 자, 그리고요, 우리 괴사가 나왔으니까 한번 짚고 갈게요. 그 전에 괴사가 또 어디서 나왔냐면, 대표적으로 욕창 같은 경우에, 우리 욕창 이도도 수포가 생겨요. 화상 이도도 똑같아요. 동상 이도도 수포가 생겨요. 그 이상으로 진행이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괴사, 뭐 뼈까지 썩는다, 탄화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히 욕창에서는 괴사된 부분을 잘라내줘야지 새살이 솔솔 돋아나요. 그래서 괴사된 부분을 제거한다는 대브리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위 질환에서 배웠었는데요. 잘 생기는 부분은 십이지장이에요. 그래서
점막이 괴사된다. 점막의 근육축까지 손상되는 소화성 궤양이 있었죠. 그쵸? 자, 그리고 여기 심근에 괴사가 있는 심근경색증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보도록 할게요. 이 협심증 같은 경우는요, 특히 통증이 15분 이내에 발생을 하는데 이 통증이 있을 때 니트로글리세린을 설화 투여하면 얘는 쾌속혈관 확장제라고 해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앉은 상태에서 설화 투여로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기초 양리에서도 같이 나오는 내용인데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경우는 차광 용기에 보관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요, 양리에서 같이 제가 니 앞에 붙은 놈들 기억하자고 했는데요. 니페디핀이라고 하는 놈도 같이 설화 투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기서는 니트로글리세린만 기억하셔도 돼요. 다만 양리 쪽에서 설화 투여 같이 할 수 있다 하는 거 니페디핀, 얘는 칼슘 기량제라고 해서요. 고혈압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추가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심근경색증 가볼게요. 얘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심장혈류의 차단으로 심근이 괴사됐다. 니트로글리세린 효과 없거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거 절대 안정해줘야 돼요. 지금 심근이 괴사가 됐으니까 움직일 때마다 어찌됐든 간에 심장이 에너지를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움직일 때도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죠. 심장이 전신으로 피를 뿜어내주면서 전신에 일을 하게 도와주는데 지금 심근이 괴사가 됐기 때문에 절대 안정해주는 거예요. 에너지 쓰지 않도록. 그래서 절대 안정 ABR이라고 하죠. 움직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중요한 거 뭐예요? 중요한 개념. 의료진이 다 해준다.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심근 관류의 증가를 위해서 산소 공급해 줄 수 있어요. 니트로글리세린 투여하거나 휴식으로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요, 여기는 모르핀, IM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 IM으로 이제 많이 속이잖아요. 대표적인 오답 중에 하나죠. IV로 주사한다. 정맥주사. 강력한 진통제면서 전신마취 유도제. 특히 어떤 진통제예요? 마약성 진통제죠. 자, 그럼 또 문제. 이 마약 같은 경우는 어디에 보관하죠? 그쵸. 잠금 장치가 있는 별도의 공간에 보관합니다. 그 다음에 매 근무마다 확인하는 것들. 자, 그리고 변비 조심해야 하니까요. 변 완화제 투여할 수 있고 심장 리듬, 지금 심근에 괴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 리듬을 보는 EKG 모니터링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이거는 기본간호에서 또 잘 나오는 문제죠. 우리 기본간호에서 대표적인 검사들이 있었어요. 심전도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심장의 정기적 리듬을 볼 수 있는 검사를 고르세요. 심전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도 나와요. 얘는요, 금식이 필요 없는 검사예요. 그리고요, 대신 패드를 부착해야 하기 때문에 잘 붙지 않게 되면 젤 같은 거 바를 수도 있고요. 털이 너무 많이 난 대상자라면 제모도 시행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심장 쪽에서 부정맥이 있는 환자한테서 더욱 유심히 봐야 할 거, 혈압이 낮은 사람이죠. 특히 항부정맥제 쓸 수 있거든요. 항부정맥제 우리 알고 있는 거 뭐예요? 그쵸, 리도카인. 제가 리도카인도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대표적인 국소마취 유도제면서 항부정맥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놈 어디서 쓰죠? 그쵸, 국소마취 유도제예요. 얘 기관지 내시경 검사할 때 우리 국외반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요? 말 그대로 기관지를 보는 검사인데 칫솔질도 혀까지 넣었을 때 꽥꽥거리죠? 그러니까 마취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소마취 유도제로 기관지 내시경 검사 같은 거 할 때 쓸 수 있고요. 항부정맥제로 또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판막 교환술 받은 사람은 항응고제를 복용하기 때문에 출혈 주의해야 한다. 이거는 제가 단순하게 한 줄로 넣어놨지만 판막도 중요한 기능, 판막이 정답으로 나오는 거 우리 간호조무사 시험에서요. 자, 다음 중 판막의 역할을 고르세요. 혈액의 역류 방지가 들어가게 되죠. 판막은 심장에 이제 4개가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심장이 이제 우리 몸에서 방실방실로 혈액의 순환이 가게 되는데 역류 방지를 도와줘요. 근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판막 교체술, 판막 교환술 같은 거 시행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그놈이 내 판막이 아니에요. 인공 판막이기 때문에 일종의 내 몸에서 이물질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항응고제 같은 거 복용할 수 있어요. 이물질이 내 몸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 사람들보다 혈전이 좀 잘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혈전 덜 생기라고 항응고제 같은 거 복용할 수 있는데 그럼 또 항응고제 복용하는 대상자는 당연히 뭐 조심한다? 출혈 조심한다.
자, 그럼요. 우리가 출혈 나왔으니까 중요한 거 한 번 더 짚고 가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사용할 때 출혈 유발하는 거, 부족할 때 출혈 유발하는 거 있었어요. 사용할 때 당연히 항응고제 대표적으로 아스피린, 와파린, 그리고요 쿠마딘, 이런 헤파린 이런 놈들, 항응고제, 혈전용해제 이런 놈들. 자, 부족하게 되면 오는 놈들 뭐예요? 그쵸? 지혈인자들, 응고인자들 도와주는 놈, 열소판, 비타민 K, 그리고요 칼슘.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실까요? 병으로서 오는 기인하는 거. 그쵸? 열성유전병, 혈우병. 그쵸?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놈들은 출혈 경향 높아지니까 주의하자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순환기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